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결혼이나 행복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람들마다 너무나 각자.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284일째 폐사를 하는 날입니다. 네, 아직 이 세팅에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날짜도 잘 보이고 필사는 것도 잘 보일까 구성을 좀 해보는데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런던 통신이라는 책을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2일째 런던 통신을 필사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에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차를 아침에 마시고 이제 책상 이렇게 화이트 책상으로 바꾸면서 차탁을 이제 책상에 아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 쓰던 이 보이차 마시는 이제 도구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지금 겨울에는 좀 깊은 잔에 그 보이차가 덜 식게 깊은 잔에 따라서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잔이 작거든요. 맨날 큰 잔으로 먹다가 또 작은 잔으로 먹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마시니까 마치 제가 술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원래는 따뜻한 차를 조금씩 마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차가 다 식었습니다. 자, 이제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시작할 거고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소리를, 제가 녹음한 새소리가 BGM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도 너무 춥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진짜 추워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제 밖에서 좀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필사한 내용은 제목이 섹스와 행복이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그래서 1931년 8월 5일 날 이게 이제 칼럼으로 나온 때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러셀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태초에는 이 아주 남성이 지배했던 옛날에는 문제가 간단했지만, 그때는 사실은 남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여성은 거의 복종하다시피 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인류의 절반이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했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성들도 남성만큼 행복해지기를 의도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이제 실제로 현실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바랬던 것처럼 남자도 여자도 모두 행복한 이런 걸로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결혼이라는 제도와 이 섹스라는 거가 연결돼서 그 인간의 본능과 또 맞물려서 되게 복잡한 이야기잖아요. 결혼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하지만 이 인간의 그 어떤 본능적인 이런 거를 보면 뭐 이제 서로 실증이 나는 또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 있을 때 의무에 의해서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통제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지만 압축돼서 러셀이 적었고요.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가 밑줄을 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윤리가 요청되지만 그것은 새로운 윤리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진실 그대로를 고려하는 현실적인 윤리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딱 칼럼을 끝냈는데요. 현실적인 윤리라는 거에 저는 이제 좀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게 현실적인 윤리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결혼이나 행복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람들마다 너무나 각자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추구하는 미래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떤 게 옳다 막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칼럼의 중간에 프랑스인들에 대해서 몇 줄 나오는데, 프랑스인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영어권 나라 국민들보다 상당히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써놨거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결혼이라는 걸 할 때 굉장히 긴 시간을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보통 평균 7년 이 정도가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벌써 한 10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7년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프랑스인들은 서로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동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뭐 2년, 3년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맞지 않으면 물론 헤어지겠죠. 그리고 맞는다고 하면 이제 생활 방식이나 연애는 사실은 잠깐 행복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처럼 살아보는 거하고는 또 완전 별개의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동거를 했을 때, 이 사람하고 좀 잘 맞고 내가 더 오래도록 같이 살고 싶고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라는 거를 꾸려보고 싶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아이를 갖는다고 해요. 동거한 후에 2년이나 3년 정도 됐을 때 아이를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동의하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꾸려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를 함께 키워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아이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7년 이 정도가 걸린다고 제가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얘기해 봤을 때 출산을 하고 이제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성의 입장에서 프랑스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그렇게 왜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은 너무나 이제 끌려서 성적으로 끌려서 서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참 괜찮아요. 그랬을 때는 아이를 낳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이 사람이 아빠로서 괜찮은지를 또 몇 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아이의 아버지, 나의 남편으로서 오랜 시간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10몇 년 전에 읽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꾸어서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살면서 가정을 꾸릴 만한가?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게 맞는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알잖아요. 그 모습을 봐야지 알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맞지 않고 이렇다고 하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거를 하다가 2년이나 3년 정도 살아봤는데 우리는 딱 연애하기 좋은 사이였구나. 이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애하기는 좋은데 아이를 낳아서 살아봤더니 이 상대가 아이의 엄마나 아빠로서는 조금 나하고는 이게 많은 차이가 있네. 이러면 이제 또 헤어지는 거죠. 그때는 뭐 여자든 남자든 아이를 이제 혼자서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에 이 사람들이 묶어서 아니면 결승점처럼, 그러니까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떤 그 출발선이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 사람이고 20 몇 년 전에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저희 때는 결혼을 일찍 하기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진짜 살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힘든 점도 많고. 이게 그런데 결혼이라는 제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힘든 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하기 전에,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이기 전에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프랑스인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세대들은 그렇게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이 의견에. 그러니까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고 아이를 낳아보고
그리고 나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남자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다 책임졌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런 걸 책임지고 뭐 가사든 육아든 같이 나누어서 하는 시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아주 옛날 시대처럼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세대들은 대부분은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내가 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함께 동의하에 그렇게 해보는 거죠.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남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현실,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진실 그대로를 고려하는 현실적인 윤리가 이제 나름대로 서야 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그거는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변하지 않을까? 지금 세대 말고 또 다음 세대는 조금 또 달라지는 그런 현실적인 윤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쭉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안 맞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결혼 전에. 남자든 여자든 자기만의 어떤 현실적인 윤리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서로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새로운 칼럼으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제 지금 10분밖에 쓰지 못했는데요. 나머지를 쓰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따뜻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주말이니까요. 이제 오늘이 벌써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주말이잖아요. 행복한 금요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